혹시 내가 어떻게 되면 이란은 아예 흔적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라. 무서운 말이죠. 미국은 나라 하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또 서명을 하는데 이란의 이제 그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그 행정명령 세트를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핵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다. 뭘로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최대의 압박인데 기름 한 방울도 수출 못하게 하겠다. 그럼 뭐예요? 그냥 이란은 지금도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진짜 손가락만 빨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사례인데 전 세계에서 비행기 조종을 가장 잘하는 조종사들이 어느 나라 조종사냐라고 했을 때 이란 조종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 때문에 비행기 부품이 없어요. 비행기 부품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얼기설기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막으면서 계속 이렇게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도 심지어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하고 이러는 게 이란의 사태였는데 이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고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게 대단한 거다라고 할 만큼 이란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 상황이 힘든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단 한 방울도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손가락만 빠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좀 일단 오바마 정부에서 약간 풀어줬던 게 오바마 정부는 사실은 이란하고 이제 관계 개선을 해서 좀 중동의 평화로운 중동을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너는 핵 걸렸어. 너 딱 걸렸어. 꼼짝하지 마. 그러면 딱 제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에서 살짝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좀 얘기 좀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페제스키안이라는 개혁 개방파를 풀어서 야, 미국이랑 좀 잘 좀 풀어봐봐. 이게 이란 국민들의 소망인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들어오면서 트럼프 사전에 협상이라는 건 없다. 협상이라는 거는 일단 상대방의 정신줄 한번 헝을 한번 빼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거다. 일단 그 옛날에 왜 깡패 영화들 보면 다짜고짜 일단 싸다고 하는데 팍 날려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 정신을 일단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나 캐나다를 상대할 때도 딱 그런 똑같은 수죠. 그러니까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협상으로 갈지도 모르겠으나 일단은 최대치로 압박을 팍 끌어놓는 거죠. 예전에 김정은하고 정상회담도 그때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로는 뭐 언제 만나냐 뭐 그러겠지만은 그때 그렇게 쉽게 만난 거 아닙니다. 그때 뭐 북한 전체를 화염으로 휩싸이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압박의 강도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압박이 어찌 보면은 이란과의 관계 재설정으로 가는 절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서는 좀 깝깝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란은 지금 워낙 손가락만 빨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동병상련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도 놓고 딱 보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이란 쪽으로 내려와요. 물론 중간에 이제 탄 하는 나라들이 좀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 이란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옛날부터 그렇게 썩 나빴던 게 아니란 걸 감안을 하면은 요거 그냥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가 우리랑 얘기할 거면은 제대로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군기 한번 잡고 들어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게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깝깝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중동의 위기가 이란이 이제 긴장 타개를 위해서 또는 압박 타개를 위해서 또 다른 돌파구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긴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함께 보시죠. 이제 중동의 또 다른 중동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쪽은 일단락이 됐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변수가 하나가 있죠.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며칠 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란과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휴전을 했죠. 휴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휴전이 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1단계에서 포로 교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 3명 풀어주면은 하마스에서는 잠깐 아예 바뀌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 포로 3명 풀어주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잡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몽창몽창 풀어 한 100명씩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무려 6주 동안,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마스 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그날 밤에 잡혀갔다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다. 최소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그래서 포로 교환이 끝나면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는데 3단계가 되면 이제 가자지구 재건이에요. 근데 일단 1단계, 2단계가 순조롭게 가느냐도 문제지만은 이제 가자지구 재건이란 걸 하려고 봤더니 야, 이 전쟁하면서 하도 폭격을 때려나왔고 일단 성한 집이 없다. 그래서 거의 새로 지어야 되는데 새로 짓는데 지금 휴전 협상상으로는 한 5년 잡아놨는데 야, 이거 지금 상태 보니까 5년 갖고는 택도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5년 갖고 택도 없으면 그럼 열심히 빨리 많이 니네가 잘 지어주면 되잖아가 아니라 그건 팔레스타인 생각이고 미국은 야, 그 5년 갖고 택도 없는데 니네 그냥 이참에 밖에 나가 살아라. 그 가자지구 그 뭐 지금 거기서 왜 굳이 거기서 꾸역꾸 그 인구 밀도가 말도 못하게 높거든요. 진짜 코딱지만한 땅이에요. 거기에 진짜 수십만 명이 몰려 사는 이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말도 못하게 높은 데였는데 삶의 질이 당연히 안 좋죠. 이거를 좀 딴 나라, 다른 아랍 국가로 좀 가라 라고 미국이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이 양반이 또 트럼프하고 거식이죠. 어쨌거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가자지구 재건에 5년이 걸리는 이유가 가관입니다. 일단 들어보면 말은 돼요. 뭐지? 이거 왜 계속 안 넘어가고 있었네? 제가 이걸 화면이 안 넘어가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트코프가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단 가자지구 곳곳에 지금 불발탄이 있다. 불발탄이라는 건 이건 뭐 여차하면 다시 터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길거리 걷다가 그냥 폭탄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폭격을 하도 맞아갖고는 이게 지금 건물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서 건물들도 이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거기다가 수도, 전기, 가스 다 끊겼다. 21세기의 도시가 아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거기다가 폭격도 많이 맞았지. 그 하마스가 지하에 땅굴을 얼마나 파는지, 집안은 또 완전 땅도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 집안도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면 아래를 들여다보고 재건 계획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당장에 막 저기 덤프트럭 막 들여보내고 건설자재 보내가지고 자, 우리가 자재 줄 테니까 니네 열심히 집 지어서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아봐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땅속을 좀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땅속 볼 테니까 니들은 아예 방 빼. 아예 딴 나라가 있어.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아무리 못 살아도 내 나라 내 땅인데 일단 내 집 떠나기 싫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딴 나라들, 그 난민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민 받으면 이거 더 골치 아픈데 싫은데 이 상황에 있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이제 주로 딴 나라 사람들 설득, 좋게 얘기해서 설득이고 주로 팔을 비트는 작업이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아예 그냥 재건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로 인해서 못 살게 만들어서 못 살겠다, 떠나겠다로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중동 평화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의 독립국을 갖고 서로 이웃해서 사이좋게 살자가 핵심이었는데 니네 여기서 살려줘 봤더니 안 되겠더라. 싸움밖에 안 하더라. 예, 웬만하면 나가라. 이 뜻으로 이해가 되는 정책인 거죠. 요게 이제 아마 중동 정세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